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성격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데니얼 레틀이라는 심리학자이면서 인류학자이고 인간의 행동 및 지식에 대한 수수께끼를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밝혀내고자 하는 학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성격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고 자신의 성격이나 타인의 성격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의 반증이 요즘 불고 있는 MBTI의 열풍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성격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성격이란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어떠한 일관성으로 그 사람 고유의 신경 시스템 구조와 그 기능을 압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관성과 고유성이라는 성격의 특징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요.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성격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는 성격 연구에 새로운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일련의 성격 개념을 정립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개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바로 5대 성격 요인 모델이라고 하며 흔히 빅5라고 말합니다. 빅5란 인간의 성격을 외향성, 신경성, 성실성, 친화성, 개방성 이 5가지 특성으로 결정하고 이 5가지 성격을 점수화할 수 있고 또한 이 점수를 통해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성격 점수를 통해 어떤 예측이 가능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점수를 알아보면 신경성의 수치가 좀 높다고 해요. 신경성 수치가 높은 사람은 쉽게 빠져드는 부정적 감정의 영향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 중에서 성실성 수치가 낮은 사람이 또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남성의 낮은 성실성은 가장으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가능성이 좀 많겠지요. 그리고 성실성의 반대인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삶에서 위험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빅5 성격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5가지 성격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외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향성 수치가 높다는 것은 긍정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기쁨이나 욕망, 열정, 흥분 등의 감정을 말합니다. 보통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외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친화성과 관련된 것이고 외향성은 아니라고 해요. 또 하나의 오해가 사회성의 반대인 수줍음도 외향성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수줍음은 신경성과 관련되어 있고 불안을 동반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외향성으로 돌아와서 외향인은 긍정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긍정 감정이란 가치 있는 무엇을 추구하거나 얻었을 때 그 반응으로 활성화되는 감정을 말합니다. 이런 긍정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동기인데 뇌 속의 긍정 메커니즘이 동기의 단초를 찾아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좀 쉽게 설명하자면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한 듯한 느낌인 긍정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동기가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행동의 보상으로 긍정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외향인은 내향인에 비해 행동을 많이 함으로써 본인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획득해서 긍정감정을 느끼고 그 긍정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또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외향인은 야망이 크고 높은 지위와 사회적인 관심을 즐깁니다. 명예와 돈을 쫓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목표 추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보다 많은 긍정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도전하고 보상을 얻는 활동에 큰 흥분을 느끼지요. 긍정적 감정의 반응성이 약한 사람은 지루하고 무감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기쁨이나 흥분의 반대는 슬픔과 두려움이 아닌 지루하거나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쾌감 상실증은 우울증의 증상이고 그 우울증에서는 공포와 근심이 함께 동반됩니다. 따라서 우울한 사람은 내향형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내향형은 결혼이나 권력, 부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 나가 싸우기보다는 관찰하거나 생각하고 배우는 것 또는 정원 가꾸기 등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격 요인 중 하나인 외향성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외향성은 자극과 동기에 반응하는 긍정적 감정의 정도가 커서 사교나 성공 등을 통해 열정적 흥분을 느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향인은 도파민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파민이 증가하면 보상을 받으려는 동기가 높아지고 그래서 보상을 얻으려는 활동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향형의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도파민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특정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고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향형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엔 외향형은 좋은 성격, 내향형은 나쁜 성격인 것처럼 인식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알고 있듯 좋은 성격도 나쁜 성격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성격이고 그 성격 때문에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을 내가 잘 이해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본성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잘 살아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어떠세요? 이번 시간을 통해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나요? 그랬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신경성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세요.